조금 뭔가 좀 부족한 점을 제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왜냐면 이 시점에 네. 이야기를 안 하고 계속 그리시면 계속 그림이 좀 잘못 뽑아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정 선생님이 저번에 제가 그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죠. 네. 예를 들면 너무 먹색을 너무 많이 쓴다. 네. 블랙을 너무 많이 쓴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기름을 너무 많이 탄다 그랬죠. 네.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지금 극복을 하신 것 같아요. 전에 작품을 보면 굉장히 기름을 많이 탔기 때문에 어두웠거든요. 네. 그래서 유화에서는 기름을 너무 많이 타는 거를 사실은 자제를 하는 게 좋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 구독자들한테 내가 잠깐 설명을 하면, 물감이라는 건 물감 회사에서 이 색깔을 제조할 때, 제조해서 소비자한테 출시할 때는 어떤 거겠어요? 색상이 가장 완벽한 상태, 즉 가장 좋은 상태를 출시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색을 혼합해서 색을 만드는 건 좋은데, 기름을 너무 많이 타면 기름기가 계속 젖어 들어가면서 그림이 너무 어두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피하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지금 잘 극복을 하셨어요. 이 단계에서 제가 조금만 만져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하늘 같은 경우에 지금 하늘을 굉장히 잘 하셨는데, 문제는 너무 지금 상태도 좋긴 해요. 근데 너무 한 가지 색상, 약간 다른 색을 넣었는데 다른 색의 느낌이 별로 안 나. 그래서 요런 거는 하늘이 갖고 있는 기본 색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이 밑에 굉장히 황토색 계열이라든가 복숭아 꽃이 펴서 약간 따뜻한 분위기가 날 거를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혀 하늘에는 없는 것 같은 색이 이렇게 올라가 주는 것도 회화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 돼요. 요 밑에 전체적인 노르스름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너무 파라하면 안 돼. 이런 그림은 서로 리듬감이 있어야지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화이트로 섞어서 전반적인 걸 이제 마무리를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만약에 하늘만 보면, 선생님, 하늘이 너무 누래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림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하늘이 더 어울리는 거예요. 그림에서. 그리고 지금 보면 뒷산이 너무 크면 이 그림에서 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산을 좀 깎아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바깥에 나가서 선생님이나 우리 애청자들이 그림을 그릴 때 꼭 조심해야 되는 건, 멀리 있는 게 크게 보이더라도 조금 적게 그림을 그려야지 된다. 전산을 표현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보라색이나 청색 계열에서 물감을 혼합해 주는 것이 좋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거를 자신이 하루는 실험을 했어요. 유리병 속에 공기를 담아서 뚜껑을 닫아놓고 빛을 비춰봤더니 공기가 푸른색을 띠고 있다라는 걸 발견해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선생님도 알다시피 화가이면서 조각가이면서 과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멀리 있는 산은 녹색으로 보이지 않아요. 네. 우리가 운전을 하고 여행을 가볼 때 딱 느껴요. 서울에서 톨게이트 지나서 곤지암 건너서 쫙 가면 멀리 있는 산은 정말 보라색으로 보여요. 파란색으로 보여요. 그걸 15세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실험을 해서 노트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멀리 있는 산은 보라색이나 청색 계열에서 하는 것이 좋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뒤에 있는 숲이 너무 높아. 그러면 과감히 줄여주는 게 필요해. 왜냐하면 멀리 있는 애들은 너무 크면 안 돼. 추억도 마찬가지야. 너무 지나간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거 다 필요 없어. 지금이 중요한 거야. 맞죠? 맞습니다. 뭐 왕년에 어떻게 그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자, 이렇게 되면 하늘하고 지금 먼 산이 선생님이 하신 거에서 좀 더 회화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멀리 있는 숲, 얘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있는 숲도 지금 너무 초록이 싱싱해. 이러면 안 돼. 멀리 있는 숲도 아까 탔던 이 산을, 먼 산을 그리든 보라색, 청색 계열에서 멀리 있는 숲을 그릴 때는 그 색을 버리지 말고 녹색을 여기다가 혼합을 하는 거예요. 요럴 때 붓이 안 나가면 비로소 기름을 탄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색과 지금 새로 그리는 먼 산의 색이 어우러져서 뒤로 쭉 가게 돼요. 깜짝 놀라. 이렇게 몇 번만 해주면 얘들이 뒤로 가고 있다. 왜 그러냐? 멀리서 바라보는 그러한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안개 같은 게 기운이 서리는 듯한, 그러면 쭉 멀리 간 거예요. 얘는 이제 멀리 갔으면, 너무 멀리 갔다고 싶으면 조금 진한 색을 만들어서 부분 요런데 이 앞산하고 구분되는 데는 진하게 해주고, 요 산도 진하게 해주고, 끝 지점 조금 이렇게 진하게 해주고, 또 여기서 나가는데 진하게 해주고, 이렇게 리듬감. 네. 산이 똑같지가 않아. 이렇게 리듬감을 살려준다. 자, 그러면 앞산하고도 구분이 되고 뒤에 먼 산하고도 잘 어울리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하고 이 앞산을 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뒷산이 너무 디테일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산은 대따 큰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앞산을 하기 전에 요 뒷산이 갖고 있는 디테일을 조금씩은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산이 갖고 있는 어떤 굴곡 이런 것들을 조금만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산이 올록불록한 느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새로운 색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팔레트에 그려왔던 색을 이용을 한다. 그게 굉장히 이렇게 조금만 잡아줘도 산이 갖고 있는 올록불록한 느낌들을 잘 잡아내주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산을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앞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그런 부분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여기에는 여지없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 순서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순서. 그게 뭐냐 하면
정선생님한테 제가 한번 여쭐게요. 땅이 먼저 생겼어요? 아니면 나무가 먼저 생겼어요? 땅이 먼저 생겼겠어. 네? 땅이 먼저 생겼겠어. 오, 천재네. 땅이 먼저 생겼어. 그리고 그 땅이 생기고 나서 그 위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생겼을 거라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나무는 지금 그리면 안 돼. 땅을 먼저 그렸어야 된다. 요 나무를 먼저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땅 메꾸려면 이제 머리 깨지는 거야. 이거 이제 땅 메꾸려면 머리 깨져.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그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내가 설명하고, 여기에도 언덕에 이러한 바위들 이런 것이 있으면 바위를 먼저 표현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숲을 그려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이게 만약에 바위라면 이 바위에 나중에 이렇게 풀이 나오는 거거든. 이렇게, 그죠? 근데 풀을 먼저 그려놓고 바위를 그리려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순서를 잘 해야 된다는데 그건 너무나 쉬워. 그러니까 자, 정 선생님 교회 나가시죠? 안 나와. 안 나가나? 교회 나가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딱 좋아하시겠다. 천지창조를 떠올리시면 돼. 태초에 빛이 있었어. 빛 항상 그림 그리는 생각에, 나는 교회 안 나갔지만 별거 다 얘기하네.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숲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림 그릴 때 순서가 그냥 정해지겠죠, 선생님. 요 산마다 그런 바위색이나 암벽색이 다른데 여기는 보니까 약간 그레이 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레이 톤하고 옐로우 오카 쪽에서 이런 식으로 바탕을 먼저 그려야지 그림이 쉬워진다. 이렇게 바탕. 제가 가끔 동양미학 얘기를 자주 하는데 요 정 선생님 그림을 봐주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노노에 회사후소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림은 바탕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말인데, 항상 바탕을 먼저 칠하고 나중에 디테일을 만들어가는 게 올바른 그림 그리는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지금 숲은 아예 손을 안 대고 있어요. 바위라든가 어두운 부분을 먼저 만져주는 거예요. 바위가 갖고 있는 포인트를 이렇게 정해준 다음에 비로소 여기서 나오는 숲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쉽죠. 그 풀은 나중에 생긴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하늘과 닿는 부분은 조금 디테일을 줄 필요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좀 뾰족뾰족 들쑥날쑥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요 부분, 정생 잘 보세요. 이 먼 산과 앞산을 구분해서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짙은 색으로 표현을 해줌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이 산하고 이 앞산이 딱 구분이 되죠. 원근감이요. 네. 거리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에요. 실제 가면 이런 모양도 있지만 이런 모양이 아니어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이러한 거리감을 잘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거리감이 생기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들판을 제가 조금 손을 봐드릴게요. 너무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걸 너무 디테일을 이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들판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여기 앞에 있는 들하고는 좀 다른 밭이에요. 밭, 그죠? 네. 여기에는 밭이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색을 다르게 해서 이 들판하고의 좀 이렇게 구분지게 그림을 그려주면 어느 누가 봐도 아, 얘하고 얘는 상당히 다른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길이 번져 나오는 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잡아줄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길이 이렇게 생길 거다. 나중에 내가 여기다가 길을 다시 만들어 낼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건 밭이고 이거는 들이에요. 자, 이제 가장 문제점이 큰 여기를 수술을 해야만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나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지금 그리면 안 돼. 아마 정 선생님은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 여기에 이렇게 복사꽃이 있으니까 복사꽃의 그 아름다운 색을 나중에 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림이 되게 몽따주가 돼요. 네. 어색해진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배경을 먼저 이렇게. 왜냐면 복사꽃 중간중간에도 분명히 배경색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과감히 이렇게, 과감히 쫄지 마, 절대. 과감하게 내가 땅을 먼저 그려넣는다. 여기서 나무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아직 이 바닥은 거의 90%가 가려져요. 복사꽃 나무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에너지, 정신을 쏟는 건 바보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여기도 이건 땅. 나무는 없어. 지금 없어. 나무 너는 저리 비켜. 아직 없어. 여기 나무는 없다고요. 에이, 나무 가. 넌 아직 안 돼. 이렇게 다 치워.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비로소 나무가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선생님, 이게 지금 땅을 그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말랐어요. 네. 안 말랐으니까 마르면 복사꽃이 올려야지만 좋다. 물론 맞는 말이야. 그런데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밑에 바탕이 안 말라도 직접 들어감으로써 좀 더 축축한 꽃송이들이 그려지고 나무가 멀리 있는 게 그려지고 다음날 이 그림이 좀 말랐을 때 다시 꽃과 나무 가지를 넣으면 앞쪽에 있는 꽃, 앞쪽에 있는 나무 가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칠해놓고 뭐 말고 나서 한다.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복사꽃을 좀 스케치를 하고 이제 그려야만 되죠. 네. 그런데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를 항상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거 다른 선생들은 안 가르쳐. 나무가 말이죠. 꽃이 피기 전에는 나무 대의 색이 붉어요. 좀 싱싱해요. 근데 꽃이 만발하잖아요. 나무 대가 어두워져요. 네. 영양분을 다 뺏기기 때문이에요. 아, 예. 그런 거를 그림 그리는 우리 화가들은 인식을 해야 돼. 환경적으로. 인식론자. 그래서 꽃이 만발한 어떤 나무를 그렸는데 나뭇가지가 만약에
요런 색으로 번트 시에나 색으로 그렸다면 그 그림은 잘못된 거야. 추상에서는 괜찮아. 그래서 꽃이 만발한 거를 그릴 때는 항상 대가 좀 어둡더라를 숙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내가 어두운 색으로 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얘기한 거 천지창조하고 똑같아. 나무 가지가 먼저 만들어지고 꽃이 피었을 거다. 네. 이해하시죠 이제? 네. 그러면 꽃은 나중에 그리고 지금 가지를 이렇게 스케치를 해야만 되는 숙명을 갖고 있어 우리는. 네. 이렇게 가지를 먼저 표현을 해준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꽃이 만발한 가지는 색이 굉장히 어둡더라.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제 더 자세하게 하시는 거는 학습자의 몫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나뭇가지를 먼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위에 비로소 아직 바탕이 안 말랐지만 복사꽃이 있다. 이거 툭툭툭툭툭 올라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아까 내가 한 얘기 요 사이에 배경이 네. 있잖아요. 살아나. 그러니까 배경을 먼저 그렸어야지 맞는 거예요. 네. 아직 화면이 안 말랐지만 오히려 마르고 났을 때 정리를 하면 요거는 하루 지난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복사꽃으로 또 느껴지기도 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너무 핑크색으로만 하시면 안 돼. 아까 얘기했잖아. 산은 뭐라 그랬어요? 보라색 계열이었죠. 보라색.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사꽃도 약간 멀리 있는 건 바이올렛 계열. 보라색이 조금 섞인 계열이 있으면 더 앞과 뒤에서 나오는 것이 구분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꽃이 앞에 꽃이 있으면 뒤에 꽃이 있다고 이렇게. 네. 앞에 꽃이 있으면 뒤에 꽃이. 그러니까 서로 색을 다르게 해준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실 걸 내가 미리 잠깐 얘기하면 이제 앞에 있는 거는 나중에 화이트를 이렇게 탁 써서 탁탁 올리면 아주 그냥 복사꽃이 앞으로 툭툭 튀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앞에 있는 부분은 화이트 점으로 가도 된다. 이렇게 놓고 이제 완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오늘 정 선생님 레슨인데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수업을 끝내기로 할게요. 요 앞에 있는 나무 아까 그리셨더라고, 그죠? 네. 이 앞에 있는 나무도 그냥 툭 해서 가지가 먼저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지가 먼저 이렇게 딱 좀 숙여진 나무 같아요. 이거는 가지를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그 위에 이제 꽃이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나무 가지도 덮는 꽃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 그럼 이제 더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